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토론회 사회를 맡은 환경운동연합의 김소활동가입니다. 먼저 이 토론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오늘 토론회에 이제 기자님도 몇 분 참석하실 예정이고, 앞서 조약골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이 줌 회의가 기록 중이어서 혹시 이 줌 회의에 기록되길 원치 않으시거나 얼굴이 나오지 원치 않으시거나 기사화되는 걸 원치 않으시면은 미리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다 괜찮으시다고 하면은 그대로 그냥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어려운 분이 계실까요? 네, 괜찮으시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의 배경에 대해서 뭐 이미 다 공유가 되었지만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이제 제주도에 있는 돌고래 쇼 업체인 퍼시픽랜드가 올해 말까지 돌고래 쇼를 진행하고 내년에는 이제 이 돌고래들을 야생으로 방류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퍼시픽랜드에는 남방 큰 돌고래 한 마리, 그리고 큰 돌고래 두 마리가 사육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세 마리 돌고래가 다 각각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방류에 대해서 시민사회별로 좀 뭐 찬성하는 단체도 있고 반대하는 단체도 있고 우려를 표하는 단체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오늘 토론회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의 좀 입장을 들어보고 이게 뭐 하나의 의견으로 좁혀질지 안 될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향후 이뤄질 돌고래 방류에 대해서 어떤 목소리를 낼 수 있는지 서로 좀 확인해보는 입장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보신 분들, 단체분들 소개를 좀 드리면 제가 가나다 손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곰보곤자리 프로젝트에서 참여해 주셨고요. 그리고 동물해방물결, 해양동물생태보전연구소 마크, 생명다양성재단, 시에퍼드 코리아,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동물권행동 카라, 핫핑크 돌핀스, 환경운동연합 이렇게 참석을 해주셨고 동물자유연대에서는 참석이 어렵다고 하셔서 의견서만 전달을 해주셔서 제가 추후에 단체별 입장 밝힐 때 의견서만 읽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회는 먼저 핫핑크 돌피스에서 발제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마크팀도 오늘 발제를 해주시나요? 제가 그 부분 확인을 못해서 아니요, 장시정 저희는 오늘 연구원. 따로 발제 예정은 없었습니다. 아 그냥 의견만. 그러면은 조약권 대표님만 발제 먼저 시작해 주시면 추후에 이제 토론으로 이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첫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핫핑크 돌핀스의 조약골 공동대표입니다. 오늘 중요한 자리이고요. 저희가 지금 수족관에 갇혀 있는 여러 고래류에 대해서 가장 좋은 대안이 무엇일까,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은 무엇일까 함께 논의해보고 그 방법을 찾아가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논의할 내용은 수입 고래류 보호 대책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수입 고래류들이 지금 한국에 많이 감금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보시는 이 고래는 퍼시픽랜드에 있는 돌고래이고요. 그래서 아마 아랑이로 보이는데 이 개체도 이제 퍼시픽랜드가 예정대로 방류를 한다면 내년 상반기에 바다로 가서 야생 적응 훈련을 시작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고요. 먼저 한국의 각 시설에 몇 마리의 고래류들이 갇혀 있고 또 어떤 종류들인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울산 고래생태체험관에 큰 돌고래 4마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주 퍼시픽랜드에 남방 큰 돌고래 1마리, 비봉이죠. 그 다음에 큰 돌고래 2마리, 즉 태지와 아랑이. 그 다음에 한화 아쿠아플래닛 제주의 큰 돌고래 4마리, 한화 아쿠아플래닛 여수의 벨루가 1마리, 그리고 거제 시월드의 큰 돌고래 6마리, 벨루가 3마리, 그리고 서울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의 벨루가 1마리, 이렇게 해서 총 6군데 시설에 22마리의 고래류가 감금이 되어 있고요. 각 그 시설별로 봤는데 이제는 각 종류별로 본다면 제주 남방 큰 돌고래는 퍼시픽랜드에 총 1마리가 있고 일본에서 수입되어 온 큰 돌고래는 이제 울산, 제주, 거제 이렇게 해서 총 16마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벨루가 총 5마리가 있죠. 거제와 여수와 서울 잠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저희가 이 제주 남방 큰 돌고래, 그 다음에 일본에서 수입되어 온 큰 돌고래, 그리고 러시아에서 수입되어 온 벨루가 이 세 종에 대해서 모두 잠깐씩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내용은 지금 한국에서 고래류를 사육하는 시설이 사실은 각 시설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 사육되고 있는 개체들을 돌본다고 하지만 폐사율이 되게 높다. 지금 22마리 정도 남아있는 상태인데 최근 3년간 보자면 거의 매년 4마리에서 5마리 가량이 매년 죽어가고 있다. 이것은 바꿔 말하자면 앞으로 뭐 3년이나 4년 혹은 5년 정도 지나면 22마리가 다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좀 위기의식을 저희들은 갖고 있고요. 매년 5마리씩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절박하게 어떤 대안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이렇게 몰리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논의할 내용은 가장 먼저 이제 좀 짧게 러시아에서 수입되어 온 벨루가들에 대해서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좀 공유를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역시 이제 약간 우려가 제기되었던 남방 큰돌고래 비봉이 퍼시픽랜드에 있는 개체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좀 이야기가 많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퍼시픽랜드에 있는 이제 일본에서 수입되어 온 큰돌고래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오늘 중점적으로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수족관에 있는 고래류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세 가지 방안이 있겠죠. 그대로 시설에 놔둔 채 감금을 유지를 하는 방안. 두 번째는 적응 훈련을 한 뒤에 야생 방류하는 방안.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바다 쉼터로 보내는 방안. 이 중에 이제 그 저희가 방류를 한다는 것은 이제 시설에서 내보낸다는 의미로 두 번째와 세 번째, 즉 야생 방류하고 바다 쉼터로 보내는 거 모두 이제 방류를 한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설에 갇혀 있는 돌고래를 방류하라라는 것은 적응 훈련을 한 뒤에 야생으로 완전히 돌려보내거나 혹은 그것이 여의치 않거나 힘들 경우 또 바다 쉼터가 가능할 경우에 바다 쉼터로 보내라. 이런 그 의미들을 다 함축하고 있는 말이 방류하라라는 의미로 저희들이 지금까지 써왔고요. 앞으로도 이제 그렇게 쓸 예정인데 어찌됐든 이 세 가지 방안 중에서 우리가 가능한 방안도 있고 또 가능하지 않은 방안도 있고 또 각 개별 개체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것이 좀 더 나은 선택지가 될 수 있고 어떤 것이 좀 더 나쁜 선택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가장 좋은 방안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일단 그 주요 흐름들을 몇 가지 좀 짚어볼게요. 타임라인을 따라서 전체 이 고래 돌고래 관련된 맥을 좀 짚기 위해서 중요한 흐름들을 한번 살펴보자면 한국에서 그 돌고래 쇼가 시작이 된 게 이제 1984년 그 서울대공원이 개장을 하면서죠. 아시겠지만 전두환 군사 독재 정권 때 이제 그런 그 뭐 아시안 게임이나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돌고래 쇼가 시작이 되었고 바로 이제 2년 후에 그 제주의 그 퍼시픽랜드도 개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서울대공원이나 이곳에서는 그 일본에서 그 큰 돌고래를 수입해 오기도 했고 또 퍼시픽랜드가 제주 연안에서 불법으로 포획한 돌고래들을 이제 받아들여서 또 쇼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돌고래 쇼가 1980년대 중반에 시작이 되면서 돌고래들의 수입이라든가 혹은 국내 연안에서의 불법 포획도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에 대한 어떤 반대 흐름이 처음 생긴 게 이제 2011년이라고 볼 수 있죠. 2011년에 돌고래 쇼 반대 운동, 그 퍼시픽랜드의 불법 포획 사실이 알려진 게 2011년 7월 14일입니다.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된 거죠. 그리고 하핑크 돌핀스 황현진 대표가 7월 20일에 이제 퍼시픽랜드 앞에서 그 돌고래들을 바다로 보내라 이렇게 이제 1인 시위를 시작을 했고요. 그 이후로 이제 여러 기자회견과 또 여러 가지 캠페인, 여러 행동들이 쭉 펼쳐지게 돼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제도리를 비롯해서 춘삼이, 삼파리, 또 그 태산이, 복순이, 또 금등이, 대포까지 이렇게 총 7마리 돌고래가 고향인 제주 바다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서울대공원은 기존에 이제 그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돌고래들을 모두 다 털어내고 그 돌고래 쇼장을 폐쇄하고 지금은 이제 제도리관으로 바뀌게 되는데 돌핀 프리, 그러니까 이제 돌고래를 사육하지 않는다. 라고 이제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자신들의 어떤 그런 그 돌고래 쇼장의 폐쇄 일정에 맞춰서 남아있던 돌고래들을 좀 보내다 보니까 2017년에 좀 무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그 금등이와 대포의 야생 방류 추진,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남은 일본 큰돌고래인 태지의 제주 퍼시픽랜드로의 이송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시겠지만 제주 남방 큰돌고래와 이제 일본에서 수입되어 온 큰돌고래는 다른 종이기 때문에 그 세 마리를 같이 방류시킬 수가 없었고, 두 마리인 제주 남방 큰돌고래는 제주도로 방류하게 되고, 혼자 남은 태지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이제 야생 방류를 하라는 이런 흐름도 있었지만, 아무래도 여러 가지 걸림돌 중에서도 혼자 있다. 그러니까 같이 바다로 돌아갈 어떤 동료들이나 이런 그 짝 개체들이 없었기 때문에 혼자서 야생 방류를 추진하는 거는 아무래도 무리가 크다라는 판단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또 다른 이제 감금 시설인 제주 퍼시픽랜드로 이송이 된 것이고요. 2017년에 이제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호반건설이라는 국내 건설업계에서 이제 거의 대기업이 됐다고 볼 수 있죠. 되게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고, 이곳이 퍼시픽랜드를 사들이게 됩니다. 이 퍼시픽랜드가 위치한 곳이 중문 관광단지에 위치하고 있어서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그 초호화 호텔을 짓겠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2017년에 퍼시픽랜드를 인수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그 서울대공원의 태지가 바다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방류되지 못하고 퍼시픽랜드로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임을 이제 미리 알고서 이 태지가 또 다른 사육시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야생 방류가 어렵다면 바다와 같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그 개체의 복지를 위해서, 또 우리 한국 사회에서 크게 일어나기 시작한 동물권을 지키기 위해서, 또 우리가 이미 이제 그 여러 차례 수족관 돌고래들을 방류를 해본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인간의 책임 혹은 국격 여러 가지 우리가 기준들을 놓고 보더라도 서울대공원에 당시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태지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많이 고민을 한 사람들은 어쨌든 방류, 즉 야생 방류가 어렵더라면 바다 쉼터를 만들어서 거기로 보내는 게 우리가 해야 될 도리가 아니겠느냐, 이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장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바다쉼터 방류 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되어서 정부에 이제 공식적으로 바다쉼터를 정부가 나서서 만들어라라고 촉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이때 정부가 저희들의 이야기를 좀 더 귀 기울여서, 그리고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좀 더 자각을 해서 바다쉼터 조성 작업에 그 돌입했더라면 지금 2021년인데 지금쯤 아마 바다쉼터 조성이 완료되었을 것이고요. 저희가 이런 논의는 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즉 이제 퍼시픽랜드가 이미 2017년 1월에 호반건설에 인수될 당시부터 그곳에 있던 돌고래들은 어찌됐든 이제 폐쇄될 것이니까 어떻게 하느냐 는 그런 그 예견된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야생 방류 혹은 이제 바다쉼터 두 가지밖에 없던 상황에서 바다쉼터를 추진을 해서 야생 방류가 어려운 개체들은 이렇게 보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충분히 예상이 됐었던 상황인데도 저희 시민단체 내부에서는 이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지만 서울시라든가 정부 관계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지금도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내년 2022년도 해양수산부 예산이 6조 4천억 원인데, 이 중에 애초에 이제 저희가 열심히 올해 2021년 노력을 해서 정부에 이제 그 요구를 한 것이 바로 이제 내년부터 바다쉼터를 추진을 해라. 그래서 해수부에서 그러면 내년부터 한번 바다쉼터 추진을 시작을 해보겠다. 그래서 예산 2억 원을 반영을 시킨 거죠. 이거는 이제 타당성 조사와 그다음에 이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야지 이제 전체 정확한 예산이 얼마 정도 나올지 알 수 있게 되니까 그것을 위한 어떤 사전 작업으로 이제 2억 원 예산을 포함해 달라고 했는데, 이게 또 전에 깎였어요. 정말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는 게, 해수부 예산 6조 4천억 원 중에 2억 원이면 0.003%입니다. 0.003%. 또 수족관 돌고래들을 위해서 돈을 쓸 수가 없다는 것이 지금 현재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인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허탈하고 분노스럽고 안타깝고 이런 이제 마음이 생겼고요.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퍼시픽랜드가
여러 이제 논란이 있었죠. 9월 21일에 2015년에 태어났던 혼종 돌고래 바다가 폐사하는 사건도 있었고요. 또 그 이전부터 많은 단체들이 가장 이제 야만적인 시설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제주 바다에서 남방 큰 돌고래들을 가장 많이 잡아왔고 또 국내 고래류 사육 시설에서는 가장 많이 그 돌고래들이 죽은 곳이 바로 퍼시픽랜드이기 때문에 이런 곳에 돌고래 쇼를 중단하고 이곳을 폐쇄하라는 목소리는 옛날부터 나왔지만 어쨌든 이 호방건설의 인수 이후에 이제 나름대로의 계획에 따라서 올해 말까지 돌고래 쇼를 하고 이제 내년부터는 아마 그런 뭐 호텔 조성 공사에 들어갈지 이것은 그 기업의 이 뭐 경영진이 판단을 하겠지만 이제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이제 내년에는 돌고래들을 보내고 이제 그 퍼시픽랜드 돌고래 쇼를 중단한다라고 이제 언론에 얼마 전부터 발표가 많이 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일단 그 2022년 상반기에 그 퍼시픽랜드에 있는 돌고래 3마리에 대한 돌고래 방류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일단 이제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먼저 저희가 3가지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가장 먼저 짧게 그 벨루가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눠보자면 먼저 이제 그 해외에 그 이미 만들어져 있는 바다 쉼터가 아이슬란드에 이제 벨루가들을 위한 바다 쉼터가 있고요. 이곳은 시 라이프 트러스트라는 곳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다른 그 해외 시민 단체들과 접촉을 해보면 아무래도 이 시 라이프 트러스트가 이제 멀린 엔터테인먼트라는 그 전 세계 수족관의 어떤 글로벌 체인이죠. 수족관 다국적 기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멀린 엔터테인먼트사가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뭔가 사기업에 의한 운영 주체의 성격 이제 이런 것에 대한 좀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어쨌든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이 그 벨라 마지막 한 마리 남아있는 벨루가 벨라를 이곳에 보내기 위해서 접촉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저희들에게도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그 캐나다 노바스코시아에 건설 추진 중인 바다 쉼터가 또 있습니다. 이곳은 이제 벨루가와 범고래 둘 다 포함이 될 예정이고 아마 2023년경에 그 완공이 될 예정이고요. 네, 얼마 전에 이제 이곳에서 방문자들을 이제 그 맞이하고 또 여러 이제 운영 인력들이 지낼 수 있는 운영 센터가 개장을 했다. 이제 이런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어쨌든 그 캐나다 그 북미죠. 네, 북아메리카에서 열심히 이제 그런 그 고래류 방류 운동 또 열심히 또 이 고래류에 대해서 전문적인 학술적인 그런 활동을 해오신 여러 전문가분들이 이제 이 캐나다 노바스코시아의 바다 쉼터를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알려진 내용인데요. 노르웨이에서 그 벨루가들을 위한 바다 쉼터를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2019년에 노르웨이 그 북부 해안에서 흐발드미르라는 흰고래, 흐발드미르는 흰고래 블라디미르, 이제 러시아 대통령인 블라디미르 푸틴을 이제 따와서 그 노르웨이 북부 해안 지역 주민들이 그 흰고래에게 붙인 이름인데 어쨌든 그 흐발디미르를 위해서 노르웨이의 이제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바다 쉼터를 만들고 있다. 그리고 이 그 바다 쉼터에는 흐발디미르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벨루가들도 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롯데월드에 있는 이 벨루가 벨라를 방류하라라고 이제 시민단체들과 시민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움직였고 그 소식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퍼지면서 이 노르웨이에서 흐발드미르를 위해서 바다 쉼터를 만들고 있는 분들이 그 기사를 보고 연락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노르웨이의 그 벨루가 바다 쉼터 추진 단체인 원웨일의 대표와 직접 몇 차례 이메일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그 노르웨이의 벨루가 바다 쉼터가 추진이 되고 있는지, 언제쯤 완공이 되는지, 그리고 진짜 한국에 있는 벨루가들이 여기로 보내도 되는지, 뭐 구체적인 뭐 이런 조건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되게 뭐 몇 차례 이메일을 좀 자세하게 나눠봤고요. 그런 어떤 진정성이 느껴져서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한국에 있는 벨루가들이 이곳으로 가면 제일 좋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런 내용들이 롯데월드와 또 하나 아쿠아플래닛 여수 그리고 거제 시월드에 좀
잘 좀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국에 있는 큰 돌고래들을 위해서 지금 그 몇 차례 뭐 여러 차례 언론에 나왔었죠. 울산 울주군 송정항에 바다 쉼터를 만들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왔었는데, 근데 얼마 전에 또 어떤 소식이 크게 보도가 됐냐면 이 울주군 송정항을 어촌 뉴딜 300 사업의 하나로 이제 이곳을 선정을 했다. 즉 이제 송정항에서 자기가 스스로 이제 지원을 한 거죠. 우리 그 낙후된 송정항 좀 그 개발할 사업비를 좀 달라. 이제 그게 어촌 뉴딜 사업인데요. 전국에 있는 이제 300개 뭐 소형 어항들을 이제 선정을 해서 되게 막 한마디로 예산을 엄청나게 풀어서 개발 사업을 하는 그 사업이고요. 근데 이제 송정항이 해양 레저 체험장으로 이렇게 이제 그 해수부에 지원을 했고 그게 선정이 되어서 그러니까 이제 2022년에 예산 56억 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그 송정항의 이제 큰 돌고래들을 위한 바다 쉼터를 추진하려는 계획은 이게 물 건너가는 게 아닌가라는 좀 비관적인 생각이 들고 있고요. 아무래도 왜냐하면 해양 레저 체험장과 그 돌고래 바다 쉼터를 같은 시설 내에서 지금 이제 사진 나오는 게 울산 송정항인데 이 같은 시설 내에서 추진하기는 불가능하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제 그 예산이 투입되기로 확정이 되었어요. 그 2022년 예산이 통과되면서 56억 원을 이제 그 어촌 뉴딜 사업으로 송정항에 투입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곳에 돌고래 바다 쉼터를 추진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물 건너 간 것 같고, 바다 쉼터를 추진을 하려면 이제 좀 예산을 줄여서 다른 곳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이것은 여전히 저 발표 맨 뒤에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여전히 저희가 추진해야 될 되게 중요한 어떤 대안으로 남아 있긴 합니다. 벨루가들을 위해서 그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운영 주체 성격, 그러니까 이제 그 벨루가 바다 쉼터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 다음에 이제 언제 개장하느냐, 그리고 그곳의 구체적인 생태 환경이나 조건은 어떠냐, 이런 것들을 쭉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노르웨이의 그 피오르에 만들어지는 벨루가 바다 쉼터에 한국에 있는 벨루가들을 보내면 가장 좋겠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주제로 간단하게 이제 그 비봉이, 남방 큰돌고래인 비봉이를 방류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비봉이에 대해서 방류하는 것에 좀 우려를 표하신 부분들이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2017년에 금등이와 대포를 방류를 했는데 금등이와 대포가 방류 이후에 발견이 되지 않아서 이 두 개체들이 잘 살아있는가, 방류가 과연 성공적이었냐, 방류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여전히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연장선상에서 비봉이를 방류하는 것이 맞느냐, 방류했다가 또 2017년에 사태가 재현이 되면 어떡하느냐, 이런 이제 우려가 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제기가 됐었고요. 비봉이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자면 이제 2005년 4월에 제주 한림읍 비양도에서 불법 포획된 남방 큰돌고래이고요. 다른 그 동료 돌고래들이 고향 바다로 돌아갈 때 이 개체는 너무 오래전에 잡혔다라는 어떤 검찰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 몰수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예 기소조차 되지 않았죠. 그래서 2012년에 역사적인 그 한국의 돌고래 재판이 시작이 될 때 비봉이는 아예 그 대상에도 포함이 되지 못해서 대법원 확정 판결로 뭐 춘삼이 382 뭐 이런 개체들이 자유를 되찾을 때 비봉이는 그대로 퍼시픽랜드에 남을 수밖에 없었고요. 2021년 현재 나이는 27살 정도로 추정이 되고, 아마 그렇게 본다면 1994년에 이제 출생이 됐고 2005년에 이제 그 포획이 된 거죠. 그래서 포획 당시 나이는 한 11살 정도로 추정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야생에서 10년 이상 지냈던 개체다. 그렇기 때문에 금등이와 대포보다는 야생에서 지냈던 기간이 더 길고 어떤 야생의 본능이 더 남아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또 27살이라는 나이가 남방 큰돌고래의 평균 수명에 비해서 너무 많은 것은 아니냐, 그러니까 바다로 돌려보내기에 너무 늦은 것은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우려가 나왔는데, 남방 큰돌고래는 아마 뭐 평균 40년 혹은 뭐 그 이상
살 수도 있고 뭐 이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아직 바다로 돌아가서도 충분히 긴 시간 살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제 퍼시픽랜드가 약속한 대로 지금 그곳에 있는 3마리 돌고래를 방류를 한다면 아마도 내년 4월경, 그러니까 이제 이 해수 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뭐 빠르면 그러니까 더 빨리 바다로 보내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 이제 해수 온도가 뭐 16도, 17도인 상황에서 점차 이제 내려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2월, 3월에 최저 온도를 찍고 이제 4월부터 다시 해수 온도가 오르기 때문에 너무 추울 때 바다로 내보내서 적응 훈련을 시키는 것보다 약간 온도가 올라가는 시기에 내보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아마도 뭐 잘은 모르겠지만 내년 4월경에 야생 적응 훈련을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혹은 이제 뒤에서 좀 더 이야기를 하겠지만 야생 적응 훈련 기간을 더 길게 가지려면 이거보다 더 먼저 바다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2017년에 금등이와 대포 방류가 되게 이제 그런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저희 핫핑크 돌핀스를 비롯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 금등이 대포 방류 작업 이후에 생긴 일에 대해서 지금까지 되게 여러 번 곱씹으면서 이게 뭐가 잘못됐는가, 그리고 다시 우리가 돌고래 방류를 한다면 그때 잘못했던 것들을 교훈 삼아서 다시 되풀이하지 않을 거다라는 이런 강한 의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강한 의지가 마침 그 비봉이의 방류가 성사가 된다면 그런 강한 의지를 바탕으로 해서 다시는 그런 그 금등이 대포의 실수의 전철을 밟지 않을 거기 때문에 뭐 그런 어떤 우려, 그러니까 비봉이가 방류된다고 해서 바다에서 잘 살 거라는 우려는 약간 좀 저는 불식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2017년에 좀 잘못했던 건 뭐냐면 돌고래 중심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전체 스케줄이 돌고래 필요에 의해서, 돌고래를 위해서, 돌고래를 중심으로 해서 짜여진 스케줄이 아니라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인간이 어떤 그런 일정을 다 짜놓고 거기에다가 금등이 대포를 맞춰서 진행이 되었다라는 어떤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예를 들면 사람들이 이제 그 방류 일에 맞춰서 뭐 사진도 찍고 뭐 유명 인사들이 와서 뭐 이제 이런 것도 하고, 또 서울대공원도 어느 시점까지는 돌고래를 내보내서 방류를 마치고 돌핀 프리 선언을 하면서 이제 그 공사비를 가지고 그 오래된 1984년에 시작한 돌고래 쇼장을 또 제돌이 이야기관으로 바꾸는 그런 또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인간의 일정에 의해서 돌고래들이 부수적으로 좀 다루어졌다라는 이제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비봉이를 방류한다면 철저히 비봉이 중심으로, 그러니까 비봉이를 위해서 비봉이에게 가장 좋은 것이 뭐냐를 가지고 모든 이런 그 방류 위치라거나 방류 시기라거나 이런 것들을 다 짜야 된다라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남방 큰 돌고래 방류가 2013년과 2015년에 다 성공적이었잖아요. 여기서 이제 계속 그 모니터링 하시는 우리 해양동물생태보전연구소 마크분들도 계시지만 2013년 제돌이 방류 때부터 이제 방류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원래 무리에 합류해서 이렇게 이제 그 지내는 모습을 저희가 계속 2015년까지 확인했기 때문에 2017년에도 당연히 그럴 것이다라고 너무 안이하게 생각을 한 게 분명히 있고요. 또 하나는 방류 위치, 그러니까 이제 그 야생 적응 훈련을 위한 가두리와 또 그 방류를 한 그 위치가 2015년에 이제 아시겠지만 그 제주 북부에 있는 함덕항 여기였고, 아무래도 이제 그쪽 어촌계 주민들의 협조가 또 필요한 부분,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뭐 먹이 조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제 함덕항이 가장 뭐 그쪽 어촌계 협조도 있고 거기서 이제 주변에 있는 어떤 화로 공급도 쉬웠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는 했지만, 너무 이제 2015년에 그렇게 성공을 했으니 2017년에도 똑같이 하면 될 거다라고 너무 쉽게,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했던 것이 있다. 왜냐하면 2015년 그 태산이 복순이 방류를 할 때는 그 야생 적응 훈련장 가두리 주변에 야생 남방 큰 돌고래들이 와서 여러 차례 주변에서 어울리면서 뭐 동조 행동을 한다든가 이런 사례들이 있었지만 2017년에 이제 그 금등이와 대포 방류를 할 때는 그런 게 거의 없었거든요. 야생 남방 큰 돌고래 무리가 2017년 금등이 대포 그 적응장 가두리 주변에서 관찰이 된 게 2차례 정도였는데, 그것도 가까이 가두리로 온 게 아니라 아주 멀리서 지나가는 거를 2번 본 게 전부여서
뭔가 금등이 대포는 바다로 돌아와서 이제 물론 행동 자체는 되게 좋아 보였지만 그 야생 무리와의 어떤 교감이나 서로 어떤 커뮤니케이션 하는 모습이 관찰이 되지가 않아서 이런 부분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었는데 당시에는 너무 이 부분을 간과한 것은 아닌가. 그래서 방류 위치를 좀 더 야생 남방 큰돌고래들이 자주 관찰되는 곳으로 옮겼어야 되는 것은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그 제주 북부 지역이 이제 그 제주도에서 보면 되게 그런 개발이 가속화되면서 남방 큰돌고래들의 어떤 그 분포가 제주 북부에서는 잘 되지 않고 아시겠지만 이제 서남부와 이제 북서부 일대로 좀 제한되는 경향이 2015년 이후에 급속하게 나타나는데 그런 것들을 좀 무시하고 2017년에도 방류를 그냥 기존에 있었던 함덕으로 계속 했던 거 이거 또 하나의 실수였고요. 또 이제 바다 적응 기간이 역시 너무 짧았다. 이것은 이제 아까 그 수온을 고려해서 옮기는 시기 그리고 이제 그 서울대공원이 어떤 방류를 결정하고 실제로 이제 금등이와 대포를 내보내는 시기 그리고 또 제주 같은 경우에는 태풍이 오는 7월 이전에 이제 방류를 마무리 지어야 되는 어떤 그런 한계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이제 바다에서 있었던 기간이 짧았다. 사실은 충분히 더 오랜 기간 바다에서 적응 시간을 가지면서 훈련을 했었어야지 가두리 문을 열었을 때 좀 더 야생 무리와 어울리는 게 가능하지 않았겠느냐. 그다음에 이제 GPS 장치를 달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된 거죠. 방류 이후에. 아마 이제 그 2015년 태산이 목순이 방류 때도 GPS 장치를 달지 않았는데 방류 이후에 곧 야생 무리와 그 합류한 것이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2017년에도 좀 당연히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어서 이런 그 교훈들을 저희가 이제 배웠고요. 그래서 2022년에 내년에 이제 비봉이 방류에서는 이런 것들은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를 그런 중요한 교훈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방류 작업에 참여를 하게 된다면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서 남방 큰돌고래들이 자주 발견되는 곳, 저희가 이제 자주 발견되는 곳이 어딘지 알기 때문에 그곳에 최대한 가까운 데다 방류 작업장을 만들어서 야생 무리와 이렇게 이제 상시 교류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야생 적응 기간도 지금 비봉이 같은 경우에도 아까 이제 너무 오랫동안 그 수조에서 사육된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야생 적응 기간을 충분히 길게 가질 것, 그다음에 이제 GPS 장치를 꼭 달아서 어디로 가는지 추적 관찰을 용이하게 할 것, 이제 이런 것들을 반드시 지켜서 하려고 합니다. 남방 큰돌고래 비봉이는 그렇게 하면은 좀 방류 성공 가능성을 매우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이제 가장 관심이 많이 집중되는 이런 그 주제인데요. 일본에서 잡혀온 큰돌고래를 국내에 풀어줘도 될까?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제 그 태지가 그때 이제 퍼시픽랜드로 서울대공원에서 퍼시픽랜드로 이송이 되면서 이 부분에서 논란이 많이 됐었고 한겨레 신문의 남정현 기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좋은 기사를 썼어요. 그래서 그 기사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제 이쪽에 그 지도가 나오죠. 지도를 보자면 이제 일본 다이지가 어디 있는지 보이는데요. 이 다이지 앞에서 그 지나가는 큰돌고래들은 한마디로 이제 일본 동부계군 혹은 이제 북태평양 계군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반도 해역에서도 큰돌고래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한반도 해역에서 발견되는 큰돌고래들은 일본에서 보자면 이제 서부계군 또는 이제 한반도계군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그 서부계군은 일본 서해 그리고 이제 한반도의 동해, 그다음에 한반도의 남해, 또 제주 해역 여기를 거쳐서 대만 해역까지 넓은 지역에 이제 분포를 하는 그런 계군이고요. 일본 다이지 앞바다에서 포획되는 큰돌고래 계군은 동부계군으로서 이 그 일본 서부계군과 동부계군의 큰돌고래들은 유전자가 전혀 다르다. 그러니까 이제 그 뭐랄까요,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들이 다르듯 그런 어떤 같은 큰돌고래이지만 되게 다른 어떤 문화적인 특징, 이런 생태적인 다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고래 방류는 원래 살던 곳에 방류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죠. 원래 살던 곳에 방류해서 원래 그 계군과 함께
그 무리에 섞이도록 그 무리에 합류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게 원칙이고 최선이다라는 것에는 토를 달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데 이제 한겨레 신문 기사에도 나오고 당시에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일본 방류,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일본 방류라고 하면 다이지 앞바다에 방류를 하는 건데 이게 불가능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 방사, 그러니까 이제 그 바다 쉼터 같은 또 다른 대안이 없을 경우에 한국 해역에 방류하는 게 어떤 거의 뭐 유일한 선택지라고도 볼 수 있겠다. 그런데 그 한반도 해역에 방류를 하면 이 돌고래들이 알아서 다이지로 찾아갈 거다. 그래서 알아서 다이지 앞에 있는 원래 계군과 합류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글쎄요,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저희들은 그 당시 2017년에도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은 없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어떤 팩트로 폭격을 하는 거죠. 절대 이 한반도 해역에 방류를 하면 그 돌고래들이 알아서 다이지 앞바다로 찾아가서 원래 계군과 합류하지 못할 거다. 이건 뭐 당연히 그렇고요. 왜냐하면은 지형적으로 완전히 이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동부 계군과 이 서부 계군, 그러니까 한반도 해역의 큰 돌고래 계군과 북서 태평양의 큰 돌고래 계군은 이렇게 이제 좀 생태적으로 서식지가 거의 바다는 이어져 있지만 그 해저 지형이라든가 여러 해류 영향이라든가 이런 걸로 볼 때 서식지가 생태적으로 단절되어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윤리적인 문제에 그래서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한반도 해역에 풀어주는 게 맞을까, 틀릴까, 혹은 이게 최선일까, 혹은 차선일까, 혹은 차악일까, 이런 이제 윤리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 한반도 해역에 이제 풀어준다고 해서 원래 다이지 해역으로 가지는 못할 거기 때문에 어찌됐든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GPS를 달고 한반도 해역에 이제 일본 다이지에서 그러니까 북서 태평양 계군의 큰 돌고래들을 풀어줄 때는 아마 GPS를 달고 어디로 가는지 지켜볼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어떤 과학적인 실험에 좀 더 의의를 두는 게 낫겠다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그 한국일보 2021년 12월 1일자에서 이 나오미 로즈 박사가 일침을 가합니다. 이 인터뷰에 이제 자세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신문에 나온 내용들을 좀 요약을 해보면 야생 방류를 위해서 그 포획된 그 개체에 언제 포획이 됐는가, 그리고 방류 장소 이런 것들을 좀 철저하게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고려하지 않고 방류를 하는 것은 그 방류된 개체인 돌고래를 죽음으로 내모는 것일 수 있다. 그리고 비봉이는 방류 시 생존 가능성은 있지만 그거 말고 또 다른 수족관 고래류, 즉 일본 그 큰 돌고래, 그 다음에 러시아 벨로가, 얘네들 방류, 그러니까 바다 쉼터로 보내는 게 아니라 야생 방류했다가는 그건 성공 가능성이 낮을 것이다. 낮을 것 혹은 곧 방류 이후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되게 비관적으로 보는 기사가 실렸고요. 큰 돌고래 퇴지에 대해서 뭐 지금까지 이제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고 이 개체가 바다로 돌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활동을 해왔는데 올해 이제 나이가 22살, 그리고 이제 수컷 큰 돌고래이고요. 2008년에 서울대공원으로 수입되어서 이제 10년간 돌고래 쇼에 동원되다가 2017년에 서울대공원에서 이제 그 퍼시픽랜드로 이송됐고, 저희들이 그때부터 이제 바다 쉼터 요구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왜냐하면 이제 한국에서 바다 쉼터는 그런 그 공유 수면에 만들어져야 되는데 어업권이라거나 뭐 이제 여러 가지 정부의 허가라거나 이런 것들이 복잡하기 때문에 시민단체 단독으로 바다에다가 이렇게 이제 그 쉼터를 만들기가 어려워서 정부의 추진을 촉구를 해왔던 거죠. 근데 이제 어쨌든 정부에서는 뭐 예산 2억 원조차도 마련을 못하겠다라고 2021년에도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타깝고요. 어찌됐든 그 태지는 지금 현재 이제 데니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돌고래 쇼를 하고 있는데 이제 퍼시픽랜드에서 곧 얘를 내보내겠다라고 발표를 한 상황이죠. 큰 돌고래
바틀로우즈 돌핀이라고 하고요. 남방 큰돌고래와는 다르지만 그 큰돌고래에 대해서 생태적인 특징을 좀 더 알아야지 우리가 방류에 대해서 뭐 찬성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것들을 좀 더 이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과학적인 그 생태적인 특징을 좀 더 살펴보자면 지금 이야기를 했지만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서부계군, 이것은 이제 한반도계군이라고 할 수 있고 동부계군으로 이제 나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일본 서부계군은 한반도 해역이고 이제 그 한국의 동해, 남해, 제주에서부터 이제 대만 해역까지 다니고 일본 동부계군은 따뜻한 쿠로시오 해류를 따라서 이제 북서태평양을 다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동부 대서양이죠. 미국의 동부 해안에서 이 그 돌고래를 연구한 학자들이 이 등지러미의 모양을 쭉 개체식별을 통해서 1000마리 이상의 그 일본 동부 해역 대서양 연안에 있는 큰 돌고래들을 다 식별을 해냈는데 이 그 일본 아니 저 미국 그 동부 해안의 큰 돌고래 개군이 1000마리가 넘는 무리들이 계절에 따라서 그러니까 좀 그 봄이 되면은 북쪽 그 뉴저지까지 올라오고 다시 이제 수온이 내려가서 가을 정도가 되면 이제 남쪽 따뜻한 노스캐롤라이나까지 내려간다. 이것을 연구 결과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큰돌고래들이 이렇게 이제 그 회유를 한다. 그런 그 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먼 거리를 이동을 한다. 미국의 기준으로 보면 약 한 700km 정도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한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일본 다이지에서 수입한 큰돌고래도 고양이 다이지인데 고양인 다이지로 방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큰돌고래들은 보통 이제 500km에서 700km 혹은 뭐 그 이상도 회유를 하기 때문에 다이지는 일본에서 이제 뭐랄까요 좀 포구경을 하기가 쉬운 장소여서 그렇게 이제 그 먼 거리를 이동하는 그 큰돌고래 개체군들을 이제 잡는 거지 다이지라는 포인트가 어떤 그 돌고래 그 큰돌고래들이 정착해서 살아가는 그런 그 고향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제 비유해서 설명을 하자면 제가 뭐 서울에서 부산까지 계속 평생 왔다 갔다 하는데 뭐 봄에는 부산에 있다가 뭐 겨울에는 서울에 있다가 이제 뭐 대전에서 저를 누가 잡는다고 하면 조약골 대전에서 잡았으니까 얘 대전이 고향이야 라고 이제 말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향이라는 게 없고 저는 이제 서울에서 부산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 그 이 큰돌고래인 태지와 아랑이 퍼시픽랜드에 있는 큰돌고래인 태지와 아랑이를 이제 그 일본 그런 동부 연안에 풀어주는 게 아니라 한반도 해역에 풀어주는 거는 마치 이제 서울과 부산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저를 서울과 강릉 왔다 갔다 하는 그 중간 지점에 풀어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올바르냐 뭐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논의를 해봐야 되겠고요. 한반도 해역에 그럼 큰돌고래가 사느냐, 큰돌고래가 한반도 해역에도 있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제 국립고래연구센터가 개체 조사를 한 자료를 제가 갖고 왔습니다. 2015년에 동해 남부에서 이제 그 큰돌고래들을 찾아봤더니 약 한 1,826마리 정도가 한반도 동해 남부 지역에서 사는 것. 동해 남부라고 하면 이제 울산이나 뭐 부산 중심인데요. 이제 여기에만 산다는 건 아니고 왜냐하면은 여기에서 이 해역에서만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고 이 해역에 약 한 1,800마리 정도가 사는 곳으로 이제 고래연구센터의 조사 결과 나왔고요. 이 지도에서 보자면 이제 노란색 점으로 나온 게 바로 이제 큰돌고래들이 그 목시 조사, 즉 눈으로 이렇게 보는 조사죠. 배 타고 나가서 거기서 이제 목시 조사 결과 발견이 된 지점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하고 이제 쭉 전체 해역을 놓고 보면 한반도에 이제 뭐 동해안, 뭐 동해 남부 이런 데서 큰돌고래가 약 한 이제 1,800여 마리 사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 이건 이제 추정치지만 어쨌든 그 정도의 수치가 나와 있고요. 큰돌고래 무리는 이 동해안과 이제 뭐 이런 동해 남부뿐만 아니라 서해안이나 혹은 제주 해역에서도 가끔씩 계속 발견이 되긴 합니다. 연안은 아니고요. 배 타고 이제 몇십 킬로 나가면 그 큰돌고래들이 발견되는 그런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그 한반도 해역에서도 이 한반도 계군의 큰돌고래들이 산다. 이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네, 길게 이제 이야기를 해서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오늘 논의할 사항은 그렇다면 이 그 태지와 아랑이인 그 큰돌고래 태평양 계군인데 얘네들을 이제 한반도 해역에 풀어주는 게 과연 가능한 일이고 해야 되는 일인가? 혹은 다른 가능성은 없는가? 그 의미는 무엇인가? 그걸 알려면 이제 그 한반도 계군과 태평양 계군의 차이를 좀 더 알아야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아직은 좀 지식이 되게 많이 부족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원서식차의 방류에서 원래 계군과 합류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다라는 것은 다 알지만 만약에 우리가 지금 윤리적으로 최선을 선택할 수 없는 상황까지 내몰렸습니다. 차선을 선택하려고 또 되게 노력을 했죠. 저희가 시민 운동을 하면서 그 차선이 뭔지, 즉 바다 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 보내는 게 차선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차선을 추구하기 위해서 2017년부터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지만 그게 안타깝게도 이루어지지 못했고 또 내년에 혹시나 바다 쉼터를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라고 정부에 푸시를 했지만 예산마저 깎였고 또 바다 쉼터 후보지로 거론되었던 울산 송정항마저도 이제는 돈을 쫓아서 어떤 해양 레저로 가게 된 상황,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떤 차선까지도 남지 않은 상황으로 우리가 내몰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퍼시픽랜드에서는 이제 그 자기네들의 어떤 스케줄에 따라서 그 호반 건설이 이제 거기서 폐쇄하고 이제 거기 호텔을 짓고 돌고래를 내보내겠다라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선택을 해야 되느냐. 바다 쉼터도 없고 그렇다고 가만 수조 안에 내버려둘 수도 없는 상황까지 내몰리게 된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큰돌고래 한국 해역의 방류 시에 만약에 생존 가능성이 그 나오미 로즈 박사 같은 경우에는 매우 낮거나 혹은 제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볼 때 이제 아시아에 있는 다른 어떤 큰 돌고래들을 위한 바다 쉼터로 보내는 게 낫겠다. 근데 이제 아시아에 큰 돌고래들을 위한 바다 쉼터가 없고 다른 나라에도 아직은 큰 돌고래들을 위한 바다 쉼터가 없거든요. 인도네시아에 있는 발리에 있는 바다 쉼터는 뭐 바다 쉼터라기보다는 가두리 성격이고 그래서 이제 한국에 있는 큰 돌고래들을 거기에 보낼 수는 없고요. 그런 상황이라면 이 한반도 해역에 이 그 태평양 계군의 큰 돌고래들을 방류를 했을 때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생존율이 뭐 아주 낮거나 제로에 가깝다라면 혹시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퍼시픽랜드 돌고래를 방류한다고 해도 울산이나 거제나 또 하나아쿠아플래닛 제주 이런데 큰 돌고래들이 6마리가 남게 됩니다. 지금 현재 이제 18마리 중에서 퍼시픽랜드의 큰 돌고래 2마리가 바다로 가게 된다고 해도 16마리가 남게 되는데 아니죠. 14마리가 남게 되는데 네, 총 16마리 중에서 제주 퍼시픽랜드 2마리 큰 돌고래를 바다로 보내면 14마리가 남게 되는데 이 14마리를 어떻게 할 거냐? 어쨌든 네. 이거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그 바다 쉼터 추진을 정부에 계속해서 요구해야 된다라고 저는 강력하게 생각을 하고요. 예산이 그러면 올해 잘린 거는 어떻게 할 거냐? 예산은 이제 그 300억 이상의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해수부에서는 바다 쉼터 조성에 이제 예산이 뭐 200억에서 300억 원 정도는 든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타당성 조사를 하려고 했던 거고 그래서 이제 예산 2억 원을 신청을 했다가 그게 잘린 거기 때문에 그거보다 그 예산이 더 적게 드는 바다 쉼터라면은 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아도 될 거고 그런 경우에는 다시 추진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제 희망은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그 논의 사항을 우리가 오늘 좀 열심히 토론을 해서 좀 더 그 이 수족관에 갇혀서 지금 매일매일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이 돌고래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일단 발제는 조약골 대표님 발제 외에 다른 분이 없어서 바로 토론으로 넘어가는데 좀 쉬다 할까요? 아니면 바로 토론을 진행할까요? 바로 의견들 혹시 있으시면 바로 시작할까요? 네, 그럼 네, 바로 이것도 진행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가나다 순으로 진행할까 하는데요. 먼저 군보금자리 프로젝트 활동가분께서 먼저 발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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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일단은 퍼시픽랜드 측에서 돌고래 사육 중단을 결정하는 데 도움 주신 여러 시민단체에 감사 말씀 먼저 전하고요. 근데 이제 방류라는 표현을 했을 때 아까 제 조약골 대표님께서 이 수족관에서 나가는 것 자체를 방류라고 한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일단은 야생 방류의 한정에서 좀 우려를 표하고 싶은데요. 일단은 앞에서 말씀을 잘 해주셨지만 우리가 이 돌고래들을 방류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의의가 있을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요. 일단은 우리가 보통 사육되는 야생동물을 야생으로 내보낸다고 할 때 보통은 뭐 생각할 수 있는 경우가 보전 생태적으로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경우를 이제 많이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 경우에조차 개체의 복지는 훼손될 수가 있습니다. 계속 이 야생 방사라는 게 개체군 내지는 종 단위의 이익을 가져올 수는 있지만 이게 반드시 개체의 이익으로는 이어지지 않기 때문인데요. 개체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익숙해하던 물리적인 환경이 변하고 쌓아온 사회적인 관계가 변하기 때문에 이제 사육에서 야생으로 나가는 경우에는 이제 이게 송두리째 변하는 거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급격한 변화 자체가 주는 스트레스가 일단 첫 번째로 우려가 되는 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야생에서 생존하면서 필요한 굶주림이나 추위나 포식이나 경쟁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따라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동물들이 20살이 넘었는데 이거를 야생에서 온전히 인내하고 적응해서 살아남아서 그 나이를 먹은 게 아니라 대부분 시간 동안을 사육된 동물들이 여기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평가와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특히나 돌고래의 삶은 개체가 선천적이나 본능적으로 타고나는 부분보다, 그러니까 부분만큼이나 후천적으로 습득하거나 이제 사회적 맥락에서 학습하거나 이런 상호작용을 통해 얻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주변 환경이나 사회 집단에 대해서 이런 정보를 얻고 이에 대해서 신체 정신적으로 적응해야 했을 중요한 시기들을 놓쳤거나 아니면은 오랜 사육 기간이 이거를 흐려놓았을 것이 우려가 되고요. 심지어 큰 돌고래 같은 경우는 아까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연고가 없는 지역이고 심지어는 유전적으로도 지리적으로도 구분되어 있는 지역이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고가 있는 사회적 그룹을 만날 확률도 없고 연고가 있는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낮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이 모든 우려에도 우리가 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건 그만큼의 효과가 기대되는 상황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컨대 지금 상황과 같이 돌고래 개체의 복지가 얼마간 이 복지의 훼손이 얼마간 용인이 되어야 되는 상황, 우리가 감수해야 된다는 거는 뭐 이를테면 보전 생태적인 필요가 대단하거나 아니면은 개체의 복지가 얘네가 야생으로 나감에 있어서 개선될 것이 굉장히 명확한 상황에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 돌고래 3마리를 제주 해역에 방류를 한다는 건 양쪽 모두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가령 뭐 여우나 황새나 따오기를 푸는 것처럼 지역적인 현저한 감소나 절멸을 겪은 종을 재도입하는 거랑은 굉장히 다른 경우잖아요. 그래서 물론 한두 마리 개체가 야생으로 복귀하는 게 뭐 보전 생태적으로 의의가 아예 없다고는 말을 못하겠지만 예상되는 효과나 가능성에 비해서 반대급부로 예상되는 개체 복지 저해 요소가 너무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리적으로 그리고 심지어 유전적으로 구분되는 개군이라면 이제 이거는 윤리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생태계 교란, 유전적 교란, 보전 생태학적인 교란을 우리가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원서식지에 방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원칙인 데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꼭 윤리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생태적인 과학적인 문제도 발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야생 방사를 우려하는 입장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든 요소들이 야생 적응 실패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저희는 이것이 개체 복지 훼손이라는 모험을 감수하고도 시도할 만한 일이라는 생각은 들지가 않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 돌고래들이 현재 환경보다 더 나은 곳에서 더 종특이적이고 더 자연스러운 행동의 기회를 보장받으면서 살아야 될 필요에는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야생 방류가 복지가 아님을 인정을 하고,
그 가능한 범위 안에 노력을 해 나가는 것. 아까 조약골 대표님께서 서두에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가능한 범위 내에 노력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확실히 정의를 하고 하는 게 중요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다쉼터 많이들 노력하셨고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도 굉장히, 네, 저도 분노하고 안타까운 상황이라는 공감하지만요. 일단은 그렇다고 해서 현재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굉장히 어려워졌다고 해서 이들을 야생으로 내모는 것은 아까 뭐 여러 전문가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 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합니다. 네, 군보금자리 이 정도로 발언하겠습니다. 네, 뭐 서로 질의응답이나 의견 나누는 거는 다 한번 발제를 하고 진행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어떻게 또 가나다 순으로 진행을 하면 다음은 동물해방 물결에서 발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잘 들리시나요? 네, 네, 잘 네, 들립니다. 일단 조약골 대표님 발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우려되는 지점들, 그러니까 수입 돌고래, 큰 돌고래가 이제 야생 방류됐을 때 우려되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다는 점은 공감은 하지만,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약간 이들의 생존, 그러니까 야생 태지와 아랑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야생 그 방류가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때 같은 경우는 이제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지는 것인데, 바다로 돌아갈 수 있는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지는 것인데, 이들이 이제 그 바다로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우리가 최대한도로 돕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자 역할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방류가 실패하지 않으려면 그 충분한 검토와 준비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는 부분이 그 충분한 야생 적응 훈련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그 큰 돌고래들이 야생 적응 훈련장이 만들어지는 지점과 방류되는 지점, 이것이 분명히 면밀하게 검토가 되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제가 이들이 원래 인간의 착취가 아니었다면 지금 자유롭게 바다를 이제 자유롭게 헤엄쳐 다녔을 뭐 태지를 비롯한 아랑이, 그리고 수족관에서 죽음을 맞이한 친구들, 아직까지 남아있는 돌고래들에 대한 찾아와 주는 것이 저는 더 이제 윤리적인 부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약간 또 이 윤리적인 문제에 부딪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직 확보되지 않은 어떤 미래의 가능성, 예를 들면 뭐 바다쉼터 조성이라든지 타국가 바다쉼터로의 이송, 또는 그 최악의 가능성, 방류된 친구들이 죽음을 맞이하거나 하는 부분이 얽매여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시도를 방기하는 것이 인간의 책임을 방기하는 부분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퍼시픽랜드가 방류 결정을 하면서 방류가 진행되는데, 이거를 잘 활용을 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 얘네들이 야생으로 돌아가서 잘 살 수 있게 이 제대로 된 방류 시도를 반드시 해봐야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분명히 뭐 시간적인 싸움도 될 것이고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이 이제 우려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의견을 좀 잘 모아서 결국에는 얘네들이 그러니까 돌아가야 할 장소는 바다임이 분명하고요. 그것이 수족관에서 남은 여생을 보내게 하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이들이 하기에 제일 필요한 거는 덜 고통받는 게 아니라, 내가 수족관 환경에서 덜 고통받는 게 아니라 바다에 돌아가서 자유를 찾는 것을 가장 필요로 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지금 너무 이제 돌고래들 입장을 생각하다 보니까 울컥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좀 떨리긴 하는데, 네, 저는 애들이 최대한 그러니까 수족관의 복지 개선이나 이런 부분이 이루어져서 수족관에 남아서 계속 그 여생을 살아가는 것은 돌고래들한테는 그것 또한 이제 고통을 주는 것이고, 또한 윤리적이지 않은 상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바다쉼터 조성 예산안이 지금 삭감된 가운데에서 결국에는 결정할 수 있는 그 갈림길에서 야생 방류가 제일 유일한 대안이지 않나 생각을 해서 의견을 좀 잘 모아서, 네, 야생 방류를 촉구하는 이제 남아있는 돌고래들에 대해서도 태지 아랑이뿐 아니라 남아있는 돌고래들에 대해서도 그 방류를 촉구하는 수족관 기업들에게 방류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좀 모아서 힘을 내서 뭐 이렇게
압박을 좀 해봐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이 정도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것도 가나다 선인데 마크팀에서 다음 발제 진행해 주실 수 있을까요? 혹시 장수진 연구원님, 네, 마크의 장수진입니다. 잘 들리십니까? 네, 들립니다. 네, 저희는 방류 시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는 기본적으로 상황입니다. 저희가 데리고 마지막 연구원님 남은 죄송한데 그 소리가 조금 다른 소리랑 겹쳐 들려서 지금은 혹시 괜찮으신가요? 네, 지금은 괜찮습니다. 네네. 저희는 기본적으로 방류 시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는 이견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남방 큰돌고래의 경우에는 최대한 온전히 건강한 상태로 야생에 돌려보내는 시도가 있어야 하고, 꼭 남방 큰돌고래가 아닌 다른 수족관 고래류에 대해서라도 그렇지 못하다면 남은 여생을 인간이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이 건과 관련해서 뭔가 공식적으로 어떤 식으로 일이 진행이 된다는 정보를 받거나 그런 것들이 오픈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언론에서 다루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고민을 했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는 사전에 어떤 점이 고려가 돼야 하는가, 그리고 좀 어떤 문제를 조금 더 고민을 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조금 어쩌면 부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좀 원론적인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봉이의 경우에는 27살이라는 추정 나이로 봤을 때 그 당시에 한 10살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고, 야생의 최대 수명에 비해서는 방류 시도를 하는데 충분한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수족관에서 산 기간이 충분히 길어서 당장 방류 훈련을 들어가기 전부터 그 건강 상태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점검이 필요하고, 그게 충분히 충족이 됐을 때 방류 훈련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단계적인 절차를 밟아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생의 개체로 보면 그렇게 많은 나이가 아닐 수 있지만, 수족관 상태에서는 보통 20살에서 25살이 넘으면 그 돌고래한테 늙었다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의 건강 상태가 야생으로 돌아갈 만큼 충분히 훈련을 버틸 수 있는지, 그리고 훈련을 버티더라도 정말 야생에서 살아남는 거는 조금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건강 상태에 대한 충분한 사전 점검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고, 원 개체군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있다는 점에서는 저희는 굉장히 좋은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봉이의 경우에는 혼자서 방류 훈련을 받는다는 지점에서 저희는 좀 많이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고래류의 방류 훈련은 기본적으로 유닛을 구성을 해서 진행을 합니다. 이게 높은 사회성을 가지고 있는 돌고래들의 어떤 사회성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부분도 있고, 방류 훈련 과정에서 오는 어떤 사회적 고독과 같은 어떤 상태에 대해서 오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거든요. 그리고 제도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처음부터 좀 친근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춘삼이와 삼파리가 이후에 가두리에 합류하게 된 제도리보다 훨씬 더 가두리에서 공간 이용이나 새로운 물체에 적응하는 혹은 반응하는 시간들이 짧았던 것으로 봐서 그런 개체의 성격 부분까지도 충분히 고려가 돼야 되는데, 이 비봉이가 혼자서 훈련을 받게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고려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들이 그 방류 과정에서 충분히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방류 훈련을 혼자 받게 될 경우에는 방류 훈련 적지 선정에 아까 조혁골 대표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훨씬 더 큰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남방 큰돌고래를 많이 만나서 사회적 교류를 시도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하는 게 필요하고, 그 충분한 교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방류의 시기를 결정하는 것 또한 굉장히 유동적으로 인간이 대응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돌고래들이 주변에 있는 시간에 방류를 하고, 혹시라도 비봉이 자신의 의지로 그 돌고래들을 따라가지 않고 가두리로 돌아오고자 한다면 그럴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혁골 대표님이 초반 발표하는 과정에서 얘기를 하셨던 것처럼 과거에 있었던 그 방류
이벤트가 굉장히 인간 중심적으로 진행이 되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방류가 되는 돌고래 중심적인 행사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존에 여태까지 진행되었던 방류 행사들이 어떤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행사를 이끌어가는 주최 측의 편의를 많이 먼저 놓고 이제 진행이 됐던 것들이 방류 가두리 주변을 좀 시끄럽게 한다던가 해서 오히려 방류 대상인 돌고래들에게 호의적인 환경이 아니라 좀 더 불안정성을 가중시키는 환경인 경우가 많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제주도에서는 뭐 충분한 활어를 제공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장점이고 그런 지점에서 뭐 다양한 어종을 사냥을 해서 잡아먹을 수 있는 뭐 어떤 사냥 능력을 키워주고 하는 데서는 장점일 수 있지만 사실은 사냥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방류돌고래들의 경우에는 체력의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수족관에서 살던 개체들이 가두리로 옮겨진 직후 혹은 가두리의 환경이 변할 경우 그리고 가두리에서 나가서 바다에 이제 홀로 서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저희가 돌고래들을 쭉 관찰했을 때 항상 급격하게 일시적으로 살이 빠지는 현상들이 관찰이 됐고 그런 부분에서 사냥을 잘한다고 살아남는 게 아니라 얘네들을 사전에 충분히 건강 상태를 사실은 100% 이상으로 끌어올려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냥 능력 혹은 생존이 가능한 상황이라는 게 조금 더 다각도로 고민이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방류 기간도 저희는 조금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요. 2개월은 솔직히 좀 짧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무리 짧아도 4개월, 한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잡고 정말 방류를 할 수 있는 시기에 방류를 하고 그렇지 않다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플랜 B의 대비도 충분히 고려가 필요할 것 같고요. 조혁걸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위성 추적 장치나 동결 표식 같은 거는 반드시 함께 이루어지고 방류 이후에 얘네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잘 지내고 있는가 또한 계속 추적이 돼야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봉이는 그런데요. 큰 돌고래의 경우에는 저희가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저희의 경우에는 인간이 야생 방류를 위해서 어떤 생존 가능성을 늘릴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제주도 남쪽에 한참 내려가서 방류를 한다는 그런 결정이 뭐 쭉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돌고래 개체군에 대한 충고가 없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 더 내려가서 타이즈를 이용하는 큰 돌고래 개체군이 지나가는 경로에 놔준다고 하더라도 그 경로를 이용하는 것 이외에 구체적으로 그 지역을 어떤 방식으로 이용하는지 어떤 시기에 이용하는지 그 지역이 사실 굉장히 넓은 지역인데 그 지역이 어느 포인트에다 떨어뜨려줘야 이 돌고래들을 만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저희가 거의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이 돌고래들을 그냥 태평양 한복판에다 방류를 하는 거는 저희는 어쩌면 돌고래한테 자유를 준다는 인간의 마음의 평화나 만족이 좀 들어가게 되지 않을까. 정말 돌고래를 먼저 생각을 하고 얘가 생존을 하고 잘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입장이고요. 실질적으로 큰 돌고래들이 잡혀온 나이는 제주도에서 지금 잡힌 비봉이나 뭐 이런 개체들에 비해서 좀 더 어린 편이어서 이 돌고래들이 해당 지역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을 만큼 정보를 획득하고 경험해본 개체인지 확신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른 회유를 하고 있는 다른 큰 돌고래들을 만날 경우에 만약에 그 중간이 그냥 빠르게 이동해서 지나쳐가는 지역이라면 저희는 실제로 야생의 큰 돌고래들을 따라가거나 합류하지 못하고 그냥 중간에 낙오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체력적인 부분까지를 다 고려해서 얘네들이 큰 돌고래들이 야생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느냐 하면 저희는 사실 크게 불가능할 거라고 보고 이 부분은 연안에서 아무리 훈련을 하더라도 훨씬 더 먼 바다에서 훨씬 넓은 지역을
누비고 다니는 어떤 큰 돌고래의 생태적인 특성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마크에서는 큰 돌고래 야생 방류는 적절하지 않은 선택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그렇다고 이거를 그냥 수족관에 있도록 두자보다는 저희는 어떤 방식으로든 생추어리가 반드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어서 많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해외에서도 큰 돌고래들을 위한 생추어리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한국에서도 이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 가능성을 계속 붙잡고 계속 요구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해외에 생추어리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그쪽으로 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바다 쉼터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수족관의 환경을 계속 개선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요구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이지만 여러 시민 단체들의 의견을 잘 취합을 해서 좀 좋은 결정을 할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은 저희가 단체가 좀 많아서 시간이 좀 길어질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오늘은 단체별로 입장을 다 듣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좀 길어져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생명다양성 재단에서 발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생명다양성 들립니다. 재단 박예성 연구원입니다. 저희 재단의 입장을 이야기하려고 왔는데요. 일단 돌고래뿐만 아니라 연구실이나 인위적인 공간에서 동물을 풀어주는 거에 굉장히 과하게 하이퍼하게 조심스럽고 거부감이 있다고 저희는 느끼게 됐습니다. 저희 재단에서 추구하는 건 결국 생물들의 자기 운명 결정권인데요. 야생의 어원은 자기 스스로의 의지를 가진이라는 뜻이고요. 이것이 저희 재단이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그 생물이 죽든 안 죽든 그 생물의 자기 운명권이 있고 생물의 의지를 재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조약골 선생님이나 다른 분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술을 따지면 당연히 조심해야겠죠. 하지만 그 전 과정에서도 노파심이 너무 심해서 이것이 부작용으로 작용해서 계속해서 방류가 미뤄지는 그런 상황이 저희는 좋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풀어주는 것, 방류하는 것을 총론으로 받고 나서 강론을 해결해야 되지 그 반대로 계속 강론만 이야기하다가 총론이 실행이 되지 않는 것을 저희가 경계하고 있고요. 아무리 상황이 안 좋더라도 사실 모두 아시겠지만 완벽한 상황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생물들의 자기 결정권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극단적으로 뭐 밀림이 사라졌는데 오랑우탄을 풀어주자 이런 소리는 아니고요. 지금 방류를 할 수 있다면 해주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어떤 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재단에서 회의한 결과 방류하고 5분 후에 죽어도 풀어줘야 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었거든요. 물론 무책임하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이 돌고래가 잘 살 수 있는 것에 너무 강박을 가지는 나머지 풀어주는 것 자체를 주저하게 만드는 것을 저희는 경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자연에 풀어주었을 때 여러 가지 친구들이 적응하지 못하고 또 바다에서 그런 위험하고 또 스트레스를 받는 요소들이 사실 인공적인 환경에서 받는 스트레스에는 비할 바가 안 되도록 작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들 아시겠지만 수족관이나 인공적인 환경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 방류를 하는 쪽으로 총론을 받고 나서 그다음에 디테일적인 부분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예산이 삭감된 것 자체도 굉장히 충격적이지만 그 생추어리로 생추어리 후보에 올랐던 송정항이 그냥 송정항이 거부했기 때문에 또 그곳에 분들이 레저 시설을 만들고 싶어서 그것이 무산됐다는 이야기가 꽤나 충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말인즉슨 정부든 누가 어떤 장소를 생추어리로 추진을 하려고 할 때 그 장소 자체에서 반대를 하면 그냥 무산이 된다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그 지역의 사람들이 오케이를 할 만한 그런 조건으로 추진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뭐
정책이나 그런 강제성을 띠는 조건들도 생겨서 어쨌든 그 돌고래 친구들이 인위적인 환경에서는 적어도 생추어리에서는 지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발언 감사합니다. 그 다음은 셰퍼드에서 발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지셰퍼드 코리아의 조혜민 활동가입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리시나요? 네. 우선 생태학적이고 방법론적인 차원에서 말씀은 다른 단체에서 많이 말씀해 주셔서 저희 단체에서는 이 돌고래 운동의 차원에서 좀 얘기를 하자면 지금이 되게 시기적으로 방류를 전국적인 흐름으로 가져가기 되게 좋은 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퍼시픽 랜드에서 먼저 방류 결정을 한 것도 굉장히 환영하는 바이고, 내년 2022년에 또 지방선거가 있어요. 이 지방선거를 통해 울산의 큰 돌고래 방류 얘기도 어쩌면 지방선거에서 또 같이 이어갈 수 있다는 점, 심지어 이번 재선거에서도 그 후보들 중 몇 후보는 울산 생태체험관 돌고래를 방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니까 그것도 정치적으로 이어갈 수 있다는 점, 또 세계적으로 밸류가 바다 쉼터가 건립이 되고 조약골 대표님과 그런 어떤 초대장을 주고받고 어떤 논의가 됐다는 점, 그리고 또 그러한 움직임이 어떤 기업이라는 한화라는 기업을 압박할 수 있다는 점, 그런 것들이 운동의 차원에서 이 돌고래 방류를 전국적인 흐름으로 이어가기 되게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큰 움직임으로 이어가야 하는데 되게 어려운 일인데 시설에서 먼저 방류 결정을 내렸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그 돌고래 운동을 한다는 시민단체가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라고 우려를 표하는 게 아니라 불가능하고 뭐 벨루가는 어렵고요. 뭐 큰 돌고래도 어려우니까 안 돼요. 방류 안 돼요. 그냥 비봉이만 방류합시다. 이게 시민단체 입장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그렇게 말을 하면 해수부에서도 사실 방류를 얘기할까요? 아니면 또 어떤 그런 정부 기관에서 방류를 얘기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는 시민단체로서는 일단은 방류를 얘기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시간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되게 촉박한 마음이 들어요. 2017년에서 이제 핫돌에서 조사했을 때에 따르면 39마리였는데 2021년에 24마리로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발표해 주셨던 것처럼 그 다음 4년이 지나면 얼마나 돌고래들이 또 살아남을지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무조건적인 방류가 무책임하다는 그런 말씀의 의미는 되게 공감을 하는데요. 그 대안이 저는 시설 보호가 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저희가 어떤 공감을 하자는 회의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 게 이제 시설 보호는 대안이 될 수 없다. 이 부분은 공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설 보호가 대안이 될 수 있으려면 시설이 바다에 버금가게 좋은 경우만 저는 그 대안을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모든 단체가 다 공감하다시피 지금 아쿠아리움이라는 시설 내에서 복지적인 그런 보호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좁고 어떤 음성학적인 그런 그 소리의 방해도 굉장히 심하고 돌고래가 그 안에서 괴로움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그 시설이 복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다 공감을 하고 갔으면 좋겠고요. 오늘 회의의 목적이 어떤 시민단체가 공통적인 기조를 가지고 언론에 대응하든 아니면 정부에 대응하든 하자는 게 오늘 회의의 그런 목적이라면 저는 방류를 해야 한다, 방류를 하지 말아야 한다. 이 부분이 아니라 모든 돌고래의 완전 방류를 목표로 하고 각 단체가 어떤 역할을 할지, 어떤 단체가 바다 쉼터 쪽을 맡고 어떤 단체가 해수부에 연락하는 걸 맡고 또 어떤 단체가 시민 캠페인을 맡고 이런 논의가 진행되었으면 좋겠고요. 네, 그런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 방류라는 목적을 어떤 단계로 이루어 나갈지 고민하는 회의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이 운동하는 시기, 그런 방류를 전체적인 흐름으로 가져가기 굉장히 좋은 시기다. 그리고 오늘 회의가 방류를 할지 말지가 아니라 방류를 하자는 그런
모든 돌고래 방류를 공감하고 그걸 어떤 방법으로 어떤 역할로 나눠서 할지를 나누는 회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티셔포드 코리아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어웨어 대표님 혹시 지금 발언 가능하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어웨어입니다. 잘 들리시나요? 짧게 하겠습니다. 사실 앞에 뭐 군보금자리 의견이랑 저는 사실 동의를 하고요. 이 회의에서 시민단체 의견이 하나로 뭐 모아지는 것도 저는 사실 어렵다고 생각하고 뭐 꼭 그들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먼저 금등 대포부터 말씀을 사실은 조금 드리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이제 뭐 이 조약골 대표님도 우리가 충분히 곱씹어 보고 반성을 하고 이제 이런 과정을 충분히 겪고 계시고 이제 겪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셔서 저도 굉장히 동의를 하는데요. 사실 금등의 대포 같은 경우는 포획 당시의 나이가 어렸습니다. 성체가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금등의 대포 같은 경우는 한 5, 6살, 금등이 단 5, 6살, 대포는 뭐 1~2살 더 많은 것으로 사실 들었는데 저도 이제 뭐 저희가 고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뭐 로즈 박사나 마리노 박사하고 모르는 점은 물어보고 공부하면서 이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마리노 박사 같은 경우는 뭐 뇌과학 연구하신 분인데도 이제 두 분 다 청소년기에 잡힌 고래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야생에 대한 기억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그거를 고려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태그를 안 했던 거는 굉장한 실수였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을 좀 미리 다만 근데 비봉이 같은 경우는 10살? 이면 사실 막 8살, 9살이면은 뭐 수컷 돌고래가 성체가 된다는 점을 감안을 할 때 금등이나 대포보다는 야생에 대한 기억이 훨씬 저는 많을 것으로 보고 있고 전문가들의 의견 또한 그렇습니다. 다만 이전같이 지금 찾을 수 없는 어떤 폐사가 예상되는 그런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태그를 달고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 사실 태그만 단다고 이게 끝이 아니라 사실 태그를 달면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잘 적응을 못하거나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뭐 이런 행동, 활력이 장수진 연구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떨어지거나 이런 경우에는 다시 리콜을 해서 저희가 충분한 처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좀 플랜 B가 꼭 마련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이거 굉장히 사실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아까 뭐 5분을 살아도 바다에서 죽게 해야 된다 이제 뭐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사실 계셨는데 한마디만 드리면 저 독일 동물보호법 같은 경우는 3조의 금지 행위에 이 야생에 적응할 능력이 없는 개체를 내보내는 것 자체도 사실은 금지 행위, 동물 학대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동물 복지적 측면에서 생각을 하면 당연히 수족관에서 굉장히 낮은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을 했다고 해도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는 게 그 복지에 굉장히 큰 훼손이 있죠. 근데 그것과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서 그런 아큐트한 스트레스를 받고 적응을 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그런 고통은 사실 비교할 수가 사실 없는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인데 우리가 고래 얘기를 할 때 사실 비인간 동물이라는 말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고래는 바다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내보내야 한다? 그럼 과연 사실 우리가 지금 어떤 주장하는 것과 우리가 계획하는 것이 일치를 하는지를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비봉이의 경우에는 저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수단으로 그 무리가 어쨌든 있고 성체일 때 어떤 야생에 대한 기억이 있을 때 잡혔다는 점을 고려를 해서 충분히 준비를 해서 방류를 시도해 보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찬성입니다. 다만 뭐 일본 돌고래에 대해서는 뭐 앞에 군보금자리나 아니면 뭐 마크에서 다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아는 게 없어요. 이 돌고래들에 대해서 뭐 다이지에서 잡혔다고 해서 그 조약골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트랜션트 돌고래잖아요. 거기 지나가는 돌고래고 이 무리가 어디 있고 어떤 방식으로 서식하는지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돌고래는 바다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푼다? 이것은 사실 서식지가 아닌 곳에 야생동물을 풀게 되면 그 동물들은 외래 야생동물이 되는 것이거든요.
저희 마음대로 제주나 어디 다른 데 푼다고 해도 제 생각에 국제사회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그냥 아무 데나 돌고래는 일본 돌고래도 바다에 풀어도 된다는 사실 어떤 근거가 있으면 지금 뭐 볼티모어 아쿠아리움이라든지 굉장히 그런 데서 굉장한 노력을 들여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생추어리를 만들고 있지 않을 것이잖아요. 다만 이런 돌고래들이 수족관에서 계속해서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우리나라의 바다 쉼터를 조성하는 방법, 그리고 병행해서 그런 해외에서 지금 만들어지는 바다 쉼터로 옮기는 방법까지 다 종합적으로 좀 고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게 단체마다 사실 방류라는 단어를 다르게 쓰시지만 생추어리를 지금 만드시는 분들의 어떤 사유는 이 동물들이 야생에 방류하는 것이 방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야생에서 어떻게 생존하는지 배우기 특히 전에 포획된 동물들, 태지 같은 동물 마찬가지죠. 지금 일본에서 돌고래들이 어떤 방법으로 포획되는지 아신다면 되게 예쁘고 어린 돌고래를 고르잖아요. 인위적으로 그런 선택적인 포획을 하는데 반대로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어리니까 그만큼 어리니까 사실 어느 정도 야생에서 더 알고 있는 게 더 적은 것이라는 것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그러니까 계속 돌고래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사실 생각을 하는데 정말 이 논의 자체가 진짜 돌고래를 개체별로 생각을 하고 정말 한 명 한 명 사람이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저랑 조약골 선생님이랑 다 다르게 사람들이 저 대우하는 것처럼 그냥 전체 고래를 다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어떤 해결 방식은 종의 특성상을 고려했을 때도 그렇게 적절하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발언 감사합니다. 그 다음은 카라에서 발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동물권행동 카라입니다. 오늘 말씀해주신 얘기들 다 너무 잘 들었고요. 각 단체의 입장이 다 다를 수밖에 없고, 저도 이 자리에서 모든 단체가 같은 뜻으로 뭔가 하나의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다 각자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지 서로 알고, 어차피 저희가 이 자리에 이 바쁜 와중에 모인 거는 어떻게든 돌고래를 돕기 위해서 모인 거니까 그런 서로의 스탠스를 확인하고 또 서로의 입장을 들어봄으로써 또 좀 더 좋은 결론을 또 스스로 낼 수 있고 이러기 위한 자리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일단 야생 방류와 생추어리를 방류를 여태까지 혼용돼서 쓰고 있었는데 이 방류 저희가 주장하는 방류는 사실 야생 방류를 목적으로 한다에 가까운 입장이고요. 물론 마크에서 큰 돌고래는 야생 방류 훈련이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는 돌고래 전문을 연구하는 단체는 아니기 때문에 그 전문가의 입장을 충분히 존중하는 바이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정말 해볼 수 있는 게 없는 건가라는 거를 한번 연구자로서 좀 더 생각해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돌고래를 저희가 야생동물로 분류를 하잖아요. 야생동물들이 야생에서 사는 것이 가장 돌고래스러운 일이고, 그리고 돌고래의 생존 능력이나 야생의 적응 능력을 최대치로 저희가 뭔가 훈련을 통해서 다시 회복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고 찾아봐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벨루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생추어리로 가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그리고 비봉이 같은 경우에는 야생 방류 훈련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야생 방류 훈련이 좀 체계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이것을 저희가 감시하고 이제 같이 돕는 것이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계속 이제 그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큰 돌고래들인데, 큰 돌고래들 역시 좀 그 조혜골 대표님이 발표 말미에 말씀해 주셨듯이 이들의 생존 그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 무엇인지 좀 고민을 다 같이 해보고, 방류를 하는 개체군을 좀 그 한 두 마리만 방류를 하는 게 아니라 그 개체를 저희가 좀 늘려서 뭐 하나를 압박하고 울산을 압박해서 좀 늘려서 함께 훈련을 하고 함께 방류를 함으로써 좀 더 그 생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이것이 생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좀 고민을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의 입장은 어쨌든 큰 돌고래도 야생 방류를 목표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보고 많은 연구도 좀 뭐 연구나 아니면 그 전문가들의 조언 이런 걸 받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혹시나 훈련 과정에서 이 개체는 도저히 야생 방류할 수 없다라고 판단되었을 때는 야생 방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생추어리를 우리가 조성을 한다든지 아니면 해외 생추어리를 찾는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인간의 보호하에 그래도 자연에 가까운 환경에서 살 수 있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은 앞에 하피건드프스는 발제를 해주시긴 했는데 혹시 또 의견 뭐 추가적으로 주실 없으신가요? 그럼 환경운동연합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발제 감사드립니다. 저희 말씀들 잘 들었고요. 워낙 많은 얘기들을 해주셔서 저희가 여기서 동의를 구하는 자리가 만들어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도 저희 조직의 의견만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벨루가나 남방 큰돌고래에 대한 뭐 논쟁은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고요. 문제는 이제 큰돌고래 같은데 저희는 이제 큰돌고래가 결국은 방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중간에 그 그 야생을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다만 이 고민의 시간이 너무 길어서 수족관에서 그 돌고래가 폐사하는 일이 생기지 않아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장기적이 아니라 짧게는 또 그 목적적으로는 방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환경운동연합 입장이고요. 저희도 내부적으로는 더 저희도 워낙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 보니까 단 하루를 살아도 야생에서 살아야 된다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는 또 저희 나름대로의 내용을 더 발전시켜서 다음에 또 공유를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각 그 단체의 의견을 조금 서면으로 모아서 서로 공유한 다음에 이거를 좀 종합하는 그 과정이 있으면은 우리가 회의를 좀 더 서로 미리 이해하고 얘기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참석은 못 해주셨는데 서면으로만 동물자유연대에서 의견을 전해와서 제가 요거는 대독을 그냥 빠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쭉 읽겠습니다. 먼저 남방큰 돌고래 비봉이 방류에 대해서 비봉이는 2005년 제주에서 포획되어 이제 16년간 수족관 수조에 동원되고 있던 남방큰 돌고래인데 이 비봉이가 현재 추적 나이가 27살로 평균 수명이 30살에서 뭐 40살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방류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기존에 방류에 성공했던 제돌이, 산파리 등은 수족관에서 생활한 시간이 약 4년에서 5년 정도로 짧았고 방류 당시 나이도 어렸던 반면 20년 이상 수족관 생활을 한 뒤로 방류한 금등이와 대포는 방류 이후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자취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후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방류에 성공한 사례보다 그렇지 못한 사례에 초점을 맞춰 실패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데 보다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물자유연대는 비봉이의 방류 가능성에 대해 다소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금등이와 대포의 경우와 비춰보았을 때 방류를 위한 사전훈련 시 순조롭게 사냥을 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야생성을 되찾는 등의 모습을 보여 당시 방류에 참여한 관계자 다수의 협의하에 방류에 적합한 개체로 판단했으나 결국 무리 합류에 실패했습니다. 이 같은 사례를 통해 나이가 많고 수족관에서의 생애 절반 이상의 시간을 수족관에서 지내온 비봉이의 방류 성공 가능성 또한 높지 않다고 보입니다. 다만 지난 12월 1일 한국일보를 통한 인터뷰에서 해양포유류학자 나오미 로즈는 방사 후 모니터링과 추적 장치를 필수 전제로 하여 비봉이의 방류에 비교적 긍정적인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이 경우 방사 후 모니터링을 담당할 인력과 그에 따른 예산 확보, 단체별 역할 등에 대해 명확하고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또한 부적응 시 대안, 즉 다시 불러들이는 플랜 B를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을 병행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입니다. 큰 돌고래 태지 아랑이의 방류. 태지와 아랑이를 바다에 방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방 큰 돌고래의 서식지인 제주 앞바다는 생태계 교란 등의 문제로 인해 큰 돌고래인 태지와 아랑이를 방류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원 서식지였던 일본 다이지는 지금도 폭염으로 악명 높은 지역으로 원 서식지라는 이유만으로 다이지에 다시 방류할 경우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방류 후 다이지가 아닌 다른 경로로 이동하여 새로운 무리와 합류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일부 제기되고 있지만 그 또한 성공을 보장하기 어렵고 신뢰 수준의 통계가 되는 참고할 만한 자료 역시 없는 상황에서 희박한 가능성만을 믿고 방류를 결정하는 것은 자칫 돌고래의 생존까지 위협할 수 있는 결정입니다. 2019년 서울대공원에 남아있던 태지의 거처를 논의할 당시 방류보다는 쉼터 이송을 고려한다는 의견을 밝힌 나오미 로즈 박사는 최근 인터뷰에서 역시 다이지에 잡힌 어떠한 돌고래도 성공적인 방류는 불가능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태지와 아랑이의 포획 시기 및 원 서식지 등의 조건과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둘을 바다에 방류하는 방안은 성공 가능성이 극히 드물다고 판단됩니다. 퍼시픽 리솜 돌고래 3마리에 대한 대책. 퍼시픽 리솜은 호방건설 인수 전 퍼시픽 랜드라는 이름으로 운영했을 때부터 돌고래를 비롯한 바다사자, 원숭이 등까지 이용해 동물쇼를 하며 적극적인 동물을 착취한 기업입니다. 또한 호방건설 인수 후 퍼시픽 리솜으로 이름을 바꾸고 나서도 이익 창출을 위해 동물쇼를 이어왔고 올해 9월에는 시설 내에 돌고래 바다가 폐사하는 등 호방건설은 돌고래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호방건설은 과거 서울대공원에서 태지를 퍼시픽 리솜으로 이송할 당시 시민단체의 반대가 극심하자 쇼에 동원하지 않고 이후 바다 쉼터를 이송하거나 자연 방류하는 데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면 받아들인다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이제는 그 약속을 성실히 이행해야 할 때입니다. 뒤늦게 바다의 죽음이 알려진 후 올해 10월에서야 호방건설은 돌고래를 바다로 돌려보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으나 돌고래의 안전과 생존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지 않은 방류는 동물 복지를 위한 결정보다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가깝습니다. 이에 동물자유연대는 방류 성공 가능성이 희박한 남방 큰 돌고래 비봉이와 바다로의 방류가 불가능에 가까운 태지, 아랑이를 바다에 방류하는 대신 생추어리 형태의 바다 쉼터를 조성하여 3마리의 돌고래를 모두 이주시키기를 요청합니다. 또한 그동안 돌고래를 이용해 수익을 벌어들여온 호방건설은 위한 바다 쉼터 조성을 위한 좀 오타가 있네요. 장소 선정 및 비용 등 건립 전방에 걸쳐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돌고래 방류에 의지를 비친 호방건설이 동물복지 정책을 향한 진정성을 보여주기만 합니다. 네, 이게 동물자유연대에서 보내준 의견서이고요. 오늘은 참여가 어려워서 제가 대독을 했습니다. 화면 공유. 네, 그럼 일단 오늘 발제랑 각자 단체별로 입장은 다 완료가 되었는데 혹시 이후에 어떤 식으로 진행하면 될지 제안해 주실 분이 계실까요? 뭔가 각 단체에 대해 의견을 묻는다거나 아마 이 자리에서 서로 좀 심도 깊은 토론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긴 한데 네, 혹시 카라에서 제안해 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질의응답도 포함되나요? 지금 질의응답이 하나 제안이 그냥 시민분이 채팅으로 주셨는데요. 이게 질문 내용은 아니라서 네, 논의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네. 네, 혹시 오늘 회의 이후에 이제 어떤 또 모임이나 아니면 얘기를 나누는 자리가 있다거나 아니면 다음 캠페인이 준비되어 있다거나 한 게 있나요? 일단 당장 결정된 사항은 없고요. 오늘 토론회 모임 자체가 이제 각자 단체별로 입장이 너무 상이해서 좀 입장을 확인하는 정도의 좀 모임으로 보셨으면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토론회 자리를 통해서 각 단체별로 어떤 입장인지 좀 이제 확인이 된 상태라 추후에는 네, 아마 각 단체별로 좀 논의가 따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시민단체의 일정은 아닌데요. 서울대공원에서 다음 주 화요일에 태지와 관련돼서
퍼시픽랜드가 이제 방류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들어보고 뭐 서울대공원이 어떻게 할 건지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논의하는 그 자리를 갖기로 했습니다. 원래 이제 대면으로 토론회를 1시 반부터 다음 주 화요일에 하기로 했다가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비대면으로 전환이 됐고요. 아마 서울대공원에서는 이제 태지를 그쪽으로 보냈고 저희 많은 단체들이 태지에 대해서 바다 쉼터 조성에 책임 있게 나서라라고 서울시에 계속해서 요구를 해왔었고 지금은 이제 그런 책임이 또 호반건설에도 똑같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 화요일에 그 서울대공원 주최의 여러 토론회에 이제 저희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또 뭐 다양한 사람들이 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를 보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개입할 수 있을지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이전에 각 단체들이 지금 그 사회자님이나 다른 분들께서 그 제시해 준 것처럼 좀 서면으로 자신들의 좀 입장을 이제 다 그 밝혀서 좀 공유를 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논의하는 자리를 만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그 토론자 말고 이제 참가자, 일반 참가자분들도 질문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분들도 이제 질문을 해주시면 최대한 답변할 수 있는 선에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혹시 조약걸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 중에 뭔가 질문이 있거나 하시는 분은 채팅창이나 아니면 Q&A 기능 이용해서 해주시면 제가 토론자분들한테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그런 게 있을까요? 일단 뭐가 따로 올라오고 있진 않은데요. 아니면 토론자분들 중에 뭔가 제안해 주시고 싶은 사안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네, 그 부분도 딱히 없으면 저희가 한 2시간 정도 이제 경과가 돼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추후에 뭐 텔레그램방이나 이런 데서 화면으로 조금 각자의 의견을 한번 모아보면 될 것 같고요. 혹시 오늘 했던 발언이나 이런 내용이 유튜브에 게시되거나 하는 게 조금 불편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분이 혹시 계실까요? 아까 채팅방 중에 이게 추후에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있냐고 요 울산저널 기자님께서 좀 여쭤보셔가지고 유튜브에 통으로 그냥 게시를 할까 하는데 다른 분들 다 괜찮으신가요? 혹시 비동의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네, 그럼 다 동의하시는 걸로 알고 게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토론회는 이걸로 마쳐도 괜찮을까요? 네, 그럼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회는 이걸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